네, 뉴스 정면 승부 매주 수요일에는요.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정군기 홍익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미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오늘 뭐 큰 주제가 이거네요.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 이후 남은 과제는 이게 중요한 건데, 자 북한의 유감 표명은 틀림없는 사과다. 황병서 북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의 발언에 큰 의미 두지 않겠다. 정부는 이런 입장을 내놨잖아요. 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근데 뭔가 뒤가 조금은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죠. 네. 황병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갑자기 근거 없는 뭐 사건 이런 얘기 하면서 일방적인 이렇게 세 번이나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북한이 회담하면 뒤에 돌아가서는 또 딴 얘기하고 하는데 네. 이번에도 잘 됐는데 요 점이 좀 이제 그렇고 그다음 우리 측에서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 표현을 갖다가 왜 못 고쳤을까? 네. 제발 방지한다 이런 얘기 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 고치고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다시 확성기 튼다는 얘기했는데 그 점이 조금 아쉽고 어쨌든 간에 협상이라는 게 상대가 있으니까 네. 우리 정부 많이 신경을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고생한 만큼 소기의 성과는 났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지금 어쨌든 이 북측 입장하고 약간 미묘한 차이는 있어요. 소 국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어쨌든 북측은이라고 그 공동 보도문에 보면은 북측은이라는 그 주어를 명기를 했고 네. 어쨌든 남측 지역에서 군인들이 지뢰 폭발로 부상당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문맥을 보면 분명히 이건 북쪽의 어떤 내용상으로 본다면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네.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문구 자체가 뭐 사과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인 이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이 굉장히 높아가던 이런 부분들이 남북 간의 이런 고위 당국자들이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국면 자체를 바꿔갔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의미 부여를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북한에 돌아가서 했던 얘기는 자기들 내부에 내부용이기 때문에 그것의 그 억구 자체에 이제 자꾸 주목해서 뭐 딴소리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부분들은 물론 그렇게 이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이 남북 관계를 우리가 풀어가는 부분에서 그런 하나하나 부분에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다 보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이번 전반적인 부분은 아쉬움도 있지만 저는 어쨌건 북측에서 나름대로 성의를 보여줬고 하기 때문에 아주 잘 타결된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요. 마라톤 협상이 막 이어지고 있을 때 전문가 인터뷰 연결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이게 잘 타결되면 정상회담도 갑니까? 그랬더니 너무 한가한 아이템을 섣부르게 얘기한다. 이렇게 야단을 맞았는데. 근데 지금 정부가 당국회담을 바로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솔솔 정상회담까지 갈 수도 하는 전망도 나와요. 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우리가 정상회담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도 있죠. 이제 의제가 있어야 되고 네. 남북 간에 이제 긴밀히 정상끼리 모여서 토의할 의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거 타결 잘 됐다고 해가지고 정상회담 하자. 네. 글쎄 정상회담 너무 좋아하다가 좋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역대 네. 그 사례를 보면 DJ 때도 정상회담을 했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집권 후반기에 했었죠. 여러 가지 의도에서 이제 정상회담 했는데 결과는 안 좋았잖아요. NLL 논란. 그때 우리 최영일 앵커님도 저하고 얼마나 많은 토론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NLL 파문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해서 불필요한 정상회담을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장밋빛 꿈을 가지고 요번에 잘 됐으니까 정상회담 가죠. 그 다음에 김정은 정권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김정은 정권이 아직 확고하게 북한 체제에 뿌리를 받고 내리고 있느냐. 공포 정치다. 아직 경륜도 어린 지도자여서 국제사회에서도 아직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은 좀 더 우리가 냉정히 지켜보면서 정상회담도 추진해야지. 정상회담을 하면 좋을 것이다.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저는 차근차근히 안 해도 좋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차근차근 냉정하게 네. 필요할 때 해야 한다. 예. 네. 소 국장님 어떠세요? 이 과도한 저도 어떤 면에서 이제 좀 정 교수님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일단 비슷한 부분은 이게 좀 너무 과도한 기대 있지 않습니까? 급진전을 네. 기대하는 거. 그런 섣부른 기대감이 이제 충만하다 보면은 과정상에 또 많은 문제점들이 중간에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동안의 남북관계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한 발 한 발 상호 간에 신뢰를
가면서 이 남북 간의 좀 어떤 공동의 번영을 노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지. 어느 순간에 양 정상이 갑자기 만나서 엄청난 진전이 이루어질 것처럼 과거에도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뒤에 다시 어떤 시대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합의 자체가 그렇게 이행되지 못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 좋다라고 보는데 현 단계에서 너무 그 앞서 나간 과도한 기대 이런 것은 남북 관계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단지 이번에 이제 회담의 형식을 보면은 현재의 남북 그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70년대식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북한 쪽에서 그 황병서 총정치국장, 남쪽에서 김관진 안보실장. 이 청와대와 이 북한에서 김정은의 최측근 이런 구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부와 북한의 통일전선부 이렇게 당국자들이 창구가 있음에도 그 창구 자체가 무력화라기보다는 약화되면서 양쪽에 실권을 쥐고 있는 강력한 이 청와대와 저쪽에 또 정치국 이 중심이 된 이런 쪽을 통해서 이것이 타결돼 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현안을 이번에 군사적이라는 뭐 그런 특장점도 있지만 현안을 해결해 가는 데는 좋을지 몰라도 긴 안목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이 공식적으로 있는 창구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해 가는 그런 시스템이 좀 더 앞으로는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다. 네, 그럼 이제 정상회담은 장밋빛 그림을 미리 그릴 필요는 없다. 또 이제 과도한 기대는 낮추는 게 좋다. 말씀 주셨으니까요. 그럼 이제 오이사 조치 문제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표가 해제를 거론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 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계속 나올 것 같고 북한의 요구도 있을 텐데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북한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도 합의해놓고 또 그 황병서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근거 없는 얘기를 뭐 근현미도 하고 있고 한데 오이사 조치라는 게 결국은 그 박양자 씨가 우리 국민이 금강산 관광 갔다가 정말 무고하게 그 희생된 그런 사건 때문에 우리 정부가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제 한 건데 벌써 지금 수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그 북한에서 그 어떤 그 미안함과 유감의 제스처조차 없는 데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뭐 천안함 연평 포격이 있었고 이번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이사 조치 해제까지 뭐 논의가 안 된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북한이 여기에 대한 그 어떤 그 사과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사과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오이사 제체 우리만 한없이 또 이렇게 뭐 열어주고 퍼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 그 방향을 제시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나이브하게 북한하고의 어떤 그 화합을 그 중시하는 스타일의 그런 어떤 그 안 이것보다는 좀 더 냉정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저는 오늘 그 우리 앵커님하고 좀 그 성함이 비슷한데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허영일 대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름은 같네요. 이분이 아주 그 트윗에서 이상한 그 발언을 했던데 이거는 좀 저는 김정일 위원장도 수고했다. 박근혜 대통령 수고했지만 김정은 위원장도 수고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한때 그 DJ 시절인가요?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호칭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정일 부르지 말고 김정일 위원장이라 불러라. 그 언론사의 그 지침에도 나와 있었고 온 국민들도 조심해서 불렀던 기억은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김정은 위원장 수고했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직도 그 다리가 절단돼 가지고 병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두 사람이나 있고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결이 좀 그 됐다고 해가지고 야당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도 수고했지만 김정은 위원장도 수고했다 이런 표현은 야당이 표를 깎아먹는 정말 그 제살 깎아먹기 행위입니다. 자살골이란 말이죠. 그래서 야당이 내년 총선에도 잘 돼야 되고 내년 대선에도 내년 대선에서도 이제 직구를 하려면은 이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발언 하나가 중요한데 저는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이건 바로 사과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과해야 되는 문제다 말씀 주셨어요. 소 국장님 간단하게 오이사 조치에 대한 대응 정리해 주시죠. 남북 관계를 정상화 국면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오이사 조치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찾는 거 이게 아마 필수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지금 우리 정부 입장도 그렇지만 어쨌건 북측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당국 간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북측에서 일정한 그 유감 표명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세 남자의 정치 수다 수요 스페셜이죠. 4부로 계속 이어가도록 합니다.
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네,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지금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정군기 홍익대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임기 후반기가 시작됐죠. 5년 중 2년 반이 지난 건데요. 전반기 정 교수님, 네. 어떻게 성적 주시겠어요? 평가 한번 해주시죠. 예, 제가 뭐 학생들 채점 그렇죠. 한 85점 주겠습니다. 85점. 예, 예. 네. 굉장히 후하게 주시네요. 네. 뭐 후한 것도 아니고요. 85점이면 B 플러스에서 가장 낮은 점수거든요. 네. 85에서 89가 B 플러스인데. B 플러스 턱걸이. 예. 네. 그 왜 이렇게 줬냐면 박근혜 대통령 더 잘하라고 제가 줬는데 요즘 그 대학에서 학점이 플레이가 돼가지고 네. A 플러스 B까지가 70%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네. 그렇게 썩 잘한 거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 중에는 대통령이 썩 잘하지 못한 이유 중에는 외부적 변수가 있었다는 거죠. 네. 이명박 대통령도 광우병 때문에 네. 참 초기에. 예, 여러 가지 리더십 발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운이 없게 세월호 때문에 그랬죠. 올해는 네. 메르스 때문에 그래서 네. 외부 변수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었는데도 못한 여러 가지 참 불운한 그 과정이 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뭐 남북 그 합의라든가 여러 가지 그 대미 대중 특히 대중 외교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약을 지킨다는 점 제가 들고 싶은데 네. 기초연금 공약을 지켰죠. 이거 상당히 네. 어려운 부분인데 야당하고 협의를 잘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다 20만 원씩 받게 됐고 뭐 저 단계별로 말이죠.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진하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공무원 연금 계약을 이뤄냈다. 뭐 이 네. 와중에서 유승민 찍어내기도 있고 뭐 말이 많았는데 네. 이것도 하나 업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와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리더십에 대한 많은 캐치마크가 있었는데 이걸 본인이 잘 그 해쳐왔다 이런 점에서는 점수를 주고 싶고 경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네. 집권 후반기에 저는 경제가 좋지 않을 때는 대통령 이 점수는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네. 또는 또 좋을 때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노사정이라는 이 4대 개혁을 내걸고 있지만 맞습니다. 저는 노사정 하나만 대통령이 성공을 하더라도 그런 대로 업적 있는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지난 평가 내려주셨고 전반기를 국장님은요? 보면 역시 좀 어떤 뚜렷하게 국민들 뇌리에 이렇게 박히는 어떤 일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그냥 약했다. 물론 그 원인에는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지난해 세월호 사건, 올해 또 메르스 사태 이러한 큰 이제 사태들이 계속 연달아서 생기면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된 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러한 어떤 외부적인 요인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정권 때나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렇게 좀 본인의 어떤 아젠다와 플랜을 만들어가는 거 그런 부분들이 그 굉장히 좀 취약점을 보였던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인사 같은 것을 이제 하는 걸 보면은 많은 자리가 지금도 이제 공석으로 남아 있고 이래서 과연 어떤 이제 그랜드 디자인을 갖고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국민들한테 준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역시 그 소통의 문제가 이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직접 이렇게 기자회견 같은 경우도 기자들이랑 문답을 주고받고 한 그러한 기자회견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한두 번 정도 거의 전 이명박 정권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취약한 이런 부분들을 보여줬는데 국민과 좀 소통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약했다. 하지만 역시 외교 안보에서의 이러한 여러 가지 성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또 강력한 그 어떤 지지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네. 그러한 흐름들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집권 중반기를 지나고 있지만 정치권에 있는 다른 이른바 대권주자들 누구도 박 대통령의 그런 이 강력한 리더십을 현재 어떤 위협하고 있지 못하다. 뭐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이제 이 지지가 견고하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시고 외교안보 부분은 두 분 다 잘하고 있다. 근데 이제 소 국장님은 이제 소통 문제, 국민과의 소통 문제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였는데요.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일본과의 그 관계에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어떤 식이든 전향적으로 좀 풀 때가 되지 않았나. 남북 관계도 풀려가고 있는데 일본과의 관계도 좀 정상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이요. 참 이 시기가 절묘하고 드라마틱했는데요. 북측에서는 또 뭐 선군절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전환점이 딱 되는 날이어서 아무래도 이 지지율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지율 조사를 보니까 뭐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랬죠? 뭐 네. 40%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네. 상황인데 저는 여기서 안심하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을 그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그 매니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한 20대 후반으로 보면 여기서 항상 10%를 얻느냐 못 얻느냐 이 싸움인데 네. 지금 이제 그 남북 그 합의 요 관련해서 이제 지지율 좀 올랐던 걸 보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 때도 본 말이죠. 그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그 당시에도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네.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외교 안보는 역대 대통령들이 잘했음에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그 점수를 받지 못하는 반면에 이제 경제가 중요 변수가 될 수가 있고 네. 근데 경제가 지금 뭐 계속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후반기에 매우 그 큰 저는 관건이다 생각이 되고 근데 경제라는 게 대통령 혼자서 뭐 이 어떻게 국제 그 경제 상황이 다 그 글로벌한 상태에서 뚫고 나가기 힘들다면은 네. 저는 그 노사정 계획이라도 확실하게 해가지고 요 업적을 좀 남겼으면 4대 개혁 얘기는 오늘도 그 나왔는데 네. 청와대에서 나왔는데 4대 개혁 다 하기에는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노사정만이라도 확실히 해가지고 우리 그 뭐 젊은 사람 또 기성세대 간의 그 세대 갈등도 없애는 그런 그 개혁이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동개혁, 임금 피크제 말씀 주셨어요. 지금 그 남북 간의 상황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비서의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집권 중반기를 지나면서 뭔가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본격적으로 올려야 되는 그런 시기의 상에 딱 서 있는 것이고 네. 김정은 입장에서도 최근에 이제 김정은 비서가 자주 사용하는 것이 이제 백두산 대국이거든요. 지난해 이제 김정일의 3년 탈상을 마치고 올해부터는 백두산 대국 건설을 위해서 나서자 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김정은으로서도 이제 좀 수습 기간을 마치고 뭔가 북한 이렇게 좀 발달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기상의 양쪽 이 지도자의 공통점이 있는 선상에 서 있는데 박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에 이제 이 고위급 접촉 타결을 통해서 올라간 지지율을 바탕으로 그 탄력을 이어서 이 총선 국면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기 위해서 막 굉장히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오늘 뭐 연찬에도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당히 국면이 내부적인 우리나라 국내의 국면은 굉장히 빠르게 총선 국면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네, 총선 국면 말씀 주셨고요. 우리 정 교수님은 경제에 강조점 주셨는데 오늘 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불러서 오찬을 함께 했죠. 여권 결집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교수님? 그렇죠. 뭐 여권 결집 오늘 뭐 분위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대통령도 만면의 미소를 띠고 있고 김무성 대표도 오늘은 좋은 날 이런 식으로 아주 그 화합된 분위기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하나 있죠. 이번에 남북 합의 그 회담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가 몰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이런 그 일부 합니다만은 그런 그 갈등도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번에 그 아주 그 본인으로서는 클린하게 해결을 했다라는 것을 과시를 하면서 네. 여당하고의 어떤 그 오늘 자리 마련했는데 여전히 저는 한 가지 좀 더 디테일하게 청와대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오늘 네. 그 오찬을 그 급히 그 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여당 의원들 저 어디 가서 저 세미나 하고 있었는데 뭐 특강도 빨리 부랴부랴 뭐 일찍 끝나고 해서 뭐 그 청와대 갔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더 당을 그 의존적으로 조금 더 그 배려하는 그런 모습 필요하고 대통령의 이제 스타일이 권위주의적인 리더십 뭐 이런 걸로 많이 비판을 받는데 후반기로 갈수록 이게 이제 그 장점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단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대여당 그리고 국민들은 물론이고
이번에 여당 의원들 한 불렀으니까 저는 야당 의원들 뭐 다는 안 되더라고 하더라도 야당 지도부들 불러가지고 문재인 대표라든가 해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또 밥도 같이 먹고 얘기 네. 나누는 이런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제언 주셨네요. 소 국장님은요. 오늘 이런 모습, 그 최근의 국면 속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총선 관계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총선에서의 박 대통령의 장악력이 현재대로라면 굉장히 높아질 것 같다. 네. 그렇다면은 총선 공천 국면에서 청와대의 어떤 입김이 더 세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향후에 이제 이른바 당청 관계, 김무성 대표와의 일정한 긴장 관계 이런 것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서로 이 긴장 관계가 생기지 않더라도 주도권의 상당 부분을 청와대가 가져갈 흐름이 현재대로라면 좀 높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무성 대표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좀 뭔가 좀 괜찮다 분위기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오늘 오찬 때 보면은 최경환 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굉장히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하나의 오버할 수 있는 좀 오버하는 거다라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는 오히려 지금 같은 때 사실은 더 확실하게 좀 이렇게 내부를 단도리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 흐름대로 하다 보면 무언가 또 돌발 사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운 뉴스긴 한데요. 말씀 주신 대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총선하면 필승하십시오라는 건배사 제의가 선거법 위반 아니냐라는 지금 야당의 비판이 나왔어요. 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대목은. 정말 말 잘못한 거죠. 네. 정종섭 장관이 굉장히 훌륭한 학자입니다. 네. 그 헌법학 개론이라고 굉장히 두꺼운 책을 짓기도 하고 그 아주 학자로서는 훌륭한 분인데 또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가서도 일을 잘했어요. 잘했는데 역시 우리 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오버할 수 있는 그 장면이 나왔다. 남북 합의 잘 되니까 또 연찬회에서 기분 좋은 상태에서 그 건배를 하면서 왜 정부의 강요가 그 당에 가가지고 총선 승리라는 그런 건배사를 했는지 굉장히 자만이죠. 이 자만이 항상 그 화를 부르는데 저는 지금 오늘 청와대에서 150명이 모여가지고 분위기 좋았지만 이거 언제 또 깨져가지고 또 얼굴이 아주 굳은 상태에서 야당한테 끌려갈지도 모른단 말이죠. 이런 점이 이제 오늘 극명하게 나타난 게 이 정종섭 장관 사례인데 본인이 반성 좀 하고 있겠죠. 자, 이게 박근혜 대통령 이름 뒤에 따라다니는 이제 포털에서 우리가 연관 검색어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보면요. 아까 이제 소 국장님 잠깐 지적은 해주셨는데 소통 부족 혹은 불통 이런 이제 이 언어나 이미지들이 있어요. 이 부분 그럼 집권 후반기 달라져야 할까요? 혹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소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달라져야 한다는 어떤 당위성,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바람 이런 것을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렇다면 그렇게 바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낙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쭉 이제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나 해오신 어떤 통치 행태들을 본다면 긍정적으로 보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어쨌건 상반기보다는 좀 후반기 들어서는 더 자주 좀 기자들이랑도 좀 만나고 그런 허심탄회한 좀 딱 정제된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정말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이러한 형식의 그런 기자회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바라고 조금 더 국민들과도 이렇게 현장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좀 우리들의 대통령 같은 모습을 국민들이 늘 우리 지도자들한테 바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박 대통령이 그런 국민들의 소리를 잘 새겨서 정말 후반기에는 조금 더 국민과 더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는 살가운 면도 있고 상당히 따뜻한 면도 많이 보였는데 청와대 들어간 뒤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면이 잘 안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권위주의 리더십으로 비춰지고 소장수사 말씀한 대로 아직까지도 소통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일방적인 어떤 지시라든가. 그 다음에 기자회견, 형식적인 면에서 기자회견이 없고. 그 다음에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보면은
그 회의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보도가 되고 나머지 그것도 비공개해서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 대통령 회의가 영상 자료는 그 나가고 네. 그 내용은 따로 이제 정리가 되어 가지고 나가는데 네. 이상하게 우리 정치권에서는 국회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요. 뭐 회의한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나 대표가 한 말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가 이어지는 이런 분위기가 네. 있는데 이것도 저는 굉장히 후진적인 그 프레스 문화가 아닌가 생각이 모두 되고. 발언이라고 하죠. 그런데 한 가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달라진 점이 있어요. 그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항상 어떤 사태가 터졌을 때 총리나 장관을 향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그 마련해라. 잘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게 달라졌어요. 최근부터는 최근 어떤 사태부터는 우리 정부가 잘하도록 하겠다라는 네. 그 주어가 달라졌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대통령이 감각이 빨라서 또 네. 참모들이 잘 그 보좌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점은 또 우리가 달라질 가능성도 보인다. 네. 이렇게 전망하고 싶습니다. 자, 두 분 기대처럼 집권 후반기 또 소통 부분은 많이 좀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정군기 홍익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